구독,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우리 사는 이야기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연자분이 보내주신 이야기 시작해볼게요. 안녕하세요. 저는 32살의 이혼녀입니다. 저를 배신한 전 남편에 대해서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오래 연애를 해왔지만 집안의 반대로 헤어지고 나서 부유한 집안이 다 그렇듯 전 결혼을 조건을 전제로 맞선을 보았습니다. 저희 집은 대대로 교수 집안이고 돈보다는 명예가 우선인 가풍이었고 이 남자는 평범한 학벌과 직장이었지만 예비 시부모님들이 준 재벌이었어요. 퇴직을 앞둔 아버지 입장에서는 현실적인 입장을 고려하셔서 수락하신 선짜리였어요. 투자하신 금융기관이 불미스러운 사고에 휘말려서 저희는 부동산 외에 가용할 수 있는 재산이 많지 않았거든요. 호텔 커피숍에서 처음 만났을 때 공부만 한 어리숙한 남자들만 보다가 훤칠하고 핸섬한 외모에 반했어요. 상류사회 문화에 익숙한 것 같아서 확 끌렸던 것은 사실입니다. 여튼 제가 마음에 든다며 집에 데려다 주겠다고 차를 가져왔는데 1억도 넘는 외제차를 보니 저도 마음이 움직였습니다. 맞선은 처음이었고 첫 느낌이 나쁘지 않아 더 볼 생각에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제 부모님도 너만 괜찮다면 계속 만나도 된다는 허락을 얻었고요. 고시생이나 의대생만 만나왔던 저도 더 이상 예비시댁 집안을 외면할 수는 없어서 두 번째 만남을 가졌습니다. 비록 저보다 학벌도 낮고 직장은 유명기업은 아니었지만 누구나 들으면 알 수 있는 곳이고 30 초입에 다다른 저로선 그리 나쁜 선택은 아니었어요. 만나면 만날수록 그의 매력에 빠져 전 하루하루 즐거운 만남을 가졌습니다. 결혼 전이었는데 특급 호텔 멤버십을 등록해 주기도 했고 집안에서 갖고 있는 리조트로 여행을 가기도 했고요. 결혼 전이라 지켜주고 싶다며 저희는 최대한 잠자리는 삼가고 만났어요. 요즘같이 하룻밤이 쉬운 세상에 전 그의 태도가 신선하기까지 했고요. 제가 결혼을 결심했던 계기는 저와 결혼해서 살 집을 보여주겠다며 100평이 넘는 호화 고급 주택에 저를 데려간 날이었습니다. 나름 누릴 거 누리면서 넉넉한 집안에서 자랐지만 그렇게 궁전 같은 집은 처음이었어요. 전 이 남자와 살면 걱정은 없겠구나. 어떻게 이런 사람이 혼자였을까 궁금할 지경이었죠. 전 그의 마음을 얻기 위해 최선을 다했고 상견례도 무사히 마쳤습니다. 그런데 전 그 후 비극의 여주인공이 되고 말았습니다. 상상도 못했던 일이었죠. 맞선이 그렇듯 결혼 날짜가 급하게 잡혔습니다. 예비 시댁에서 먼저 제가 마음에 드신다며 예상보다 당겨 날짜를 잡으시더군요. 예비 신랑도 그렇게 하자며 혼수는 간소하게 하고 살면서 자주 바꾸자고 했습니다. 같이 가전을 고르고 가구를 보러 다니는 동안 저에게 대학 동창이 10년 만에 전화를 했어요. 가구점에서 봤다며 그 남자 누구 아니냐며 이미 아는 것처럼 제게 확인차 물어본 거더라고요. 너 어떻게 알아? 얘기해봐. 나 괜찮으니까. 설마 그렇게 조건 좋은 남자가 스캔들 하나 없었으면 이상한 거니 싶어서 얘기를 들어봤어요. 그래도 아주 나쁜 일은 아니었으면 바랬죠. 그 남자 지영이하고 파혼했던 남자야. 세상은 넓고도 좁다더니 하필 제 대학 동창과 연을 맺었던 남자란 게 믿어지지가 않았습니다. 이걸 어째야 하나 전 고민스러워서 견딜 수가 없었어요. 일단은 지영이와는 연락이 닿지 않아 전화를 준 친구를 만났습니다. 전날 밤 그와 데이트를 하면서 차마 그 얘기를 물어볼 엄두가 안 나서 그냥 몸이 안 좋다며 일찍 집에 들어와 버렸죠. 밤을 꼬박 새우고 약속 장소에 가면서 참으로 마음이 괴로웠습니다. 지영이가 처음 결혼한다고 하면서 연락이 왔는데 결혼 일주일 전에 파혼을 했다는 거야. 난 출장 때문에 못 간다고 미안하다고 전화한 건데 울먹이면서 만나자는 거야. 그래서 나갔지. 그런데 내가 이 말을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며칠을 고민했잖아. 그 남자 전 여친이 전화를 했더래. 만나자고. 정말? 친구가 말해준 사연은 정말 기가 막힐 노릇이었습니다. 그동안 오래 만나왔고 결혼은 부모님 뜻에 따라 어쩔 수 없이 하는 거라면서 두 사람이 만나왔던 과정을 소상히 얘기하더랍니다. 듣기로는 어렵게 자란 여자였는데 부모님의 기세에 눌려 방황하던 시절에 만나 본 것까지 했다는 겁니다. 전 며칠간 예비신랑과 일단 연락을 하지도 받지도 않았어요. 그러자 결국 그가 저희 집 앞에 나타났습니다. 무슨 일 있냐면서 저를 안아주더군요. 아마 그에게 그때 털어놓았더라면 결혼은 성사되지 않았을 텐데 저는 그러지 못했습니다.
전 그 남자를 너무 사랑했고 지난 일은 잊기로 해버렸기 때문입니다. 차라리 이혼이라면 모를까 파혼이라면 감당할 수 있었고 저 역시 오랜 기간 연애를 했던 남친들이 있었으므로 과거는 덮기로 했습니다. 얼마 되지 않아 저희는 우리나라에서 손꼽는 호텔에서 성대한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저희 부모님은 기뻐하시며 혼주로서 하객들을 맞이했고 그날만 해도 행복했던 저는 그의 과거가 무엇이든 다 용서할 것 같았어요. 하지만 그 행복은 결코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퍼스트 클래스석에 타고 저희는 몰디브로 신혼여행을 갔어요. 오랜 비행 때문에 피곤했던 저희는 와인을 나눠 마시고 잠을 청했습니다. 얼마가 지났을까 스위트룸 안쪽에서 사람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두려움에 살금살금 그곳을 향해 맨발로 다가갔어요. 숨 쉬는 소리라도 들릴까 전 입을 앙다물고 한 발 한 발 겨우 내딛었는데 그랬는데 문 밖에서 여자의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거기에 제 신랑의 목소리도 같이. 처음엔 믿기 어려웠어요. 제가 피곤해서 환청을 들은 게 아닐까. 차마 문을 열 수 없었죠. 하지만 이대로 둘 수도 없었기 때문에 저는 숨을 죽이고 호흡을 가다듬으며 문을 열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충격적인 장면을 목격하게 되었습니다. 세상에 그 안에는 제 신랑과 낯선 여자가 엉켜 있었어요. 제가 더 놀란 건 그의 태도였습니다. 일어났어? 오래 잤네? 얼굴은 다소 굳어졌지만 마치 닥쳐올 일을 예견한 사람처럼 담담했습니다. 그 다음엔 그 여자 시스루를 입은 상태로 제게 말했죠. 우리 얘기 좀 하죠. 전 미쳐버리는 줄 알았어요. 그 여자를 밀치고 신랑한테 가까이 갔습니다. 지금 내가 뭘 본 거죠? 당신네들 뭐야? 여기서 뭐 하는 거야? 그는 아무 말도 없이 그 자리에 앉아 위스키를 병채 들이키고 있었습니다. 당신 와이프가 화가 많이 났나 봐요. 그 여자가 팔목을 잡으며 얘기를 하자고 청하는 순간 저는 부들부들 떨면서 그녀의 뺨을 내리쳤습니다. 내 몸에 손대지 마. 더러워. 그러자 신랑은 제 멱살을 틀어지며 소리를 치더군요. 그리고 내뱉은 말은 절 숨도 못 쉬게 만들었던 것 같습니다. 저 여자 몸에 손대지 마. 제가 아닌 저 여자에게 손대지 말라뇨. 이제 막 신혼여행을 온 여자가 들을 소리는 아니지 않나요? 저 말을 들은 전 이제 끝이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내 행복이 무너진 순간 너무 끔찍하고 슬퍼서 피가 거꾸로 솟는 것 같았죠. 전 짐을 꾸리고 공항에 갈 준비를 했습니다. 손이 떨려서 여권조차 제대로 집을 수 없는 상태였는데 그 남자가 차분하게 저에게 말을 하더군요. 미안해. 내가 다 말할게. 가지마. 제 손목이 부서질 정도로 그 남자는 절 잡았습니다. 그 뒤에서 그 여자는 실실 웃고 있었죠. 빨간 매니큐어가 칠해진 손으로 잘 가라는 듯 손을 흔들며. 전 그 남자의 얼굴에 침을 뱉어버리고 공항으로 가기 위해 뛰쳐나왔습니다. 표는 어렵게 구했고 전 비행기 안에서 내내 울었던 것 같습니다. 저는 그 비행기 안에서 사람이 어떤 마음으로 스스로의 목숨을 포기하게 되는지 그 감정을 알 것 같았습니다. 한국으로 돌아와서 전 집에 가자마자 이혼하겠다고 했어요. 그리고 자초지종을 다 말씀드렸습니다. 도저히 이대로 살 수 없다고. 그러자 사돈댁에 전화를 넣고 우리 집을 어떻게 본 거냐며 가만두지 않겠다면서 술도 못 하시는 아버지가 밤새 마시고 쓰러지셨습니다. 온 집안이 슬픔에 빠지고 시궁창에 빠져버린 거죠. 이틀 후에 그 남자가 찾아왔고 저희 부모님께 사죄드린다면서 무릎을 꿇었습니다. 아버지한테 맞으면서도 그 자리에 계속 있더군요. 전 맨정신으로는 그 남자를 볼 수 없을 것 같아서 교회에 있는 풀빌라를 예약해서 묵고 있었습니다. 처음으로 혼자 있고 싶었고 모든 남자들을 기억 속에서 지워버리려고 노력했고요. 그런데 서울로 돌아가려고 짐을 싸던 날 그가 나타났습니다. 부모님의 기대에 못 미쳐서 힘들어하던 시절 위로를 해주고 잘해주던 여자였다면서 반대 때문에 결국 헤어졌다고. 그날은 자기가 미쳤었던 것 같다고 빌더군요. 이제 와서 무슨 이유로 비는 건지 모르겠지만 저도 생각이 너무 복잡했습니다. 그리고 전 좀 더 생각해보겠다면서 먼저 가라고 했습니다. 너란 인간의 얼굴 볼 자신이 없다고 하면서 실갱이를 하다가 그는 먼저 떠나고 저 혼자 남았습니다. 정신을 차려보니 목걸이가 하나 떨어져 있었어요. 저하고 치고받고 하다가 그가 그것을 떨어뜨리고 간 거였죠. 그리고 그 안에는 조그만 사진이 들어 있었습니다. 열어보니 그와 그 여자, 낯선 아기가 있었죠. 나중에 안 사실인데 두 사람의 아이였어요.
그러니 그 둘은 절대로 끊을래야 끊을 수 없는 질긴 인연이었던 거죠. 전 서울로 올라가서 헤어지자고 했습니다. 혼인신고 전에 알게 된 일이다 보니 딱히 정리할 것도 없더군요. 그리고 지금은 지방의 한 대학에서 강의를 하면서 살고 있습니다. 다 잊었다 생각하면서 그렇게 지내다가도 문득문득 생각이 날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생각의 끝엔 내가 끝까지 속았다면 지금은 어떤 모습일까? 혼인신고를 미리 했었다면 어땠을까를 떠올리면 소름이 올라옵니다. 정말 끔찍했겠죠. 그냥 평범하게 살아온 저에게 이런 일이 생길 것이라고는 생각해 본 적이 없었습니다. 누군가의 이야기를 듣고 뭐 저런 바보 같은 말도 안 되는 일에 엮여가면서 사나 하고 나는 안 그럴 것처럼 똑똑한 척 살아온 제 자신이 우스울 때가 많습니다. 앞으로는 좀 더 겸손하게 살아가려고 합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사연은 여기까지였고요. 우리 사는 이야기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